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오늘은 3단원의 마지막 중단원 세 번째 내용인 금융생활의 중요성, 자산관리와 신용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불릴 수 있는 재테크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신용거래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신용이란 어떤 것인가, 신용카드 쓰고 이렇게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산관리란 무엇이냐? 인생 전체에 아주 장기적인 긴 관점으로 내가 5년, 1년, 6개월, 한 달 이런 식으로 짧게 생각해서 돈을 쓰고 모으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로 봤을 때 돈을 잘 계획해야지 내가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는 거고, 그런 관리하는 방법을 자산관리라고 하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오는 돈인 소득과 나가는 돈인 소비,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거, 잘 관리하는 거, 이걸 자산관리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귀찮은 일을 해야 되냐? 우리 평생 버는 돈인 소비는 평생 지속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쓰는 돈인, 지출하는 돈인 소비는 평생 지속되는데, 우리가 버는 돈, 즉 소득은 일정 기간에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일치하지가 않아요. 자, 소득은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소득과 소비가 어떻게 다르냐? 여기 이 표에서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많은 노년이 될 때까지 우리가 버는 돈, 소득은 어떨까요? 아동 때는 돈을 안 벌죠. 그러다 청년 중간부터 취업이 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중장년에 엄청나게 많이 벌고 노년에 은퇴하면은 돈을 안 벌게 되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쓰는 돈은 어렸을 땐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부터 이미 시작을 하죠.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쓰는 돈이 계속되는데 우리는 이걸 언제까지 쓴다? 죽을 때까지 돈을 쓴다. 그래서 이 기간의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소비는 일평생 지속됩니다. 그죠? 여기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쓰면서 시작해서 노년까지. 근데 소득, 돈 버는 기간은 청년 때부터 노년까지 짧죠. 이렇게 기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기간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어놓지 않으면 노년에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목돈을 쓴다. 큰 돈, 갑자기 큰 돈을 쓰는 걸 목돈을 쓴다. 목돈이라는 건 큰 돈을 말합니다. 목돈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게, 예기치 못한 질병이, 암이 걸렸다, 아니면은 교통사고를 당했다,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런 여러 가지 큰 돈, 수천만 원이 들어갈 일이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돈을 모아놓고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모아놓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돈을 잘 관리해서 써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하는 이유는 최근에 평균 수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오래오래 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노년이 되기 전에 은퇴를 한다는 거죠. 여기 파란 색깔 소득이 끝나는 지점이 은퇴하는 지점이죠. 근데 이 은퇴 이후에 소득이 없는 노년기가 돈은 계속 쓰는데 벌어들이는 돈은 없잖아요. 은퇴했으니까. 이게 점점점 길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노년기가 예전엔 여기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는데 이게 평균 수명이 이제는 100세 가까이 되면서 돈을 쓰는 기간도 역시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파란 색깔, 돈을 안 벌면서 돈을 쓰는 빨간 색깔 구간이 증가하니까 돈을 더 열심히 모아놓고 불려놔야겠죠, 계획적으로. 그래서 자산 관리가 중요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가지는 뭘까요? 첫 번째, 내가 원래 모아놓은 돈, 원금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안정성입니다. 안전성. 두 번째, 그냥 안전하게만 돈을 그대로 놓으면 우리는 계속 돈을 쓰게 되니까 언젠간 돈이 없어져요. 이 돈을 불려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익을 내는 수익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 부동산이라는 건 건물이잖아요. 근데 건물이 내가 60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해도 그거를 당장 내일 바꿀 수 있는가?
이 건물을 팔려면 부동산 업자한테 얘기해야 되고 공고를 내고 홍보를 하고 사람들이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야죠. 즉각 현금으로 바꿀 수 없죠. 그래서 부동산은 유동성 정도가 낮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건물 같은 거. 그래서 이런 현금 전환 가능 정도. 뭐 건물 하나, 그 다음에 일반 현금 얼마 이렇게 비율로 나눠 가질 수 있으면 좋겠죠. 물론 건물이 있을 때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정도. 그런 게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세 번째 요인이라는 거고. 그래서 자산 관리 방법의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 둘, 세 개 표로 나눠져 있죠.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거를 돈을 적절하게 분산시켜야 됩니다. 그걸 분산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후에 1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걸 한 곳에 몰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나눠서 이 세 군데에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예금 적금에 4천만 원, 주식 채권에 4천만 원, 그 다음에 뭐 보험 같은 거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이렇게 월별 나가게 이렇게 그래야만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머지 걸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살펴볼게요. 예금이랑 적금은 은행에다 돈을 넣어 놓는 겁니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맡기는 건데 예금은 한 번에 큰 돈을 넣는 거 5천만 원, 적금은 5천만 원을 500만 원씩 10번에 나눠서 내는 거. 그런 식으로 예금과 적금은 차이가 있고요. 특징은 이 은행이 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국가가 망할 때 은행도 망하지만 국가가 망하면 답이 없는 거죠. 뭐 우리는 국가 안에서 그냥 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망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안전성이 상당히 높다. 은행에 돈 맡겨놓으면 누가 뺏어갈 염려도 없고, 그죠? 대신에 수익성이 낮아요. 1년에 100만 원을 맡겨놓으면 그 돈을, 큰 돈을 맡겨놓으니까 그에 대한 돈을 내가 조금씩 받는데 수수료, 이자라고 합니다. 그런 이자가 요즘엔 거의 100만 원 맡겨놓으면 10,000원 줄까 말까?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상당히 적고, 그래서 돈을 불리기에는 적합한 방법은 조금 아닐 수도 있다. 두 번째, 주식이랑 채권이 뭐냐? 주식이랑 채권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내가 어떤 문서 같은 걸 주는 거야. 너가 나한테 돈을 이만큼 빌려줬으니까 자 여기다가 너가 얼만큼 빌려줬다. 고마워. 종이 하나를 줘요. 그럼 그 종이에 따라서 내가 빌린 돈으로 회사나 또는 국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번 돈의 비율 또는 이 회사가 크는 비율에 따라서 그 종이 문서의 가치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투자한 만큼 네가 크면 나한테도 이익을 주는 그런 거를 주식 또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주식은 소유권을 말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줬으니까 네가 성장하면 나한테도 얼만큼의 돈을 더 줘야 돼. 그런 비슷한 게 이제 정부나 기업에서 돈을 빌리고 주는 증서 같은 게 채권이 있고요. 자, 요거는 모든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성장하려고 계속 경쟁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기업이 크는 만큼 내 주식이나 채권도 같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이익률이 매우 높은 측에 속하고요. 반면에 은행에 비해서 기업은 망할 일이 좀 더 크죠. 그래서 기업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치거나 또는 파산하거나 할 때 내 주식은 반토막이 나거나 없어지거나 기업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상당히 낮다. 즉 원금, 내가 투자한 원래 금액을 잃어버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런 거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보험은 질병, 사고, 노후 여러 가지를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1년에 또는 한 달에 5만 원, 1만 원, 몇십만 원씩 계속 보험회사에 제공해 놓으면 나중에 큰일이 생겼을 때 그 보험회사가 그 큰 돈을 대신 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을 듭니다. 날마다 돈을 얼마씩 내요. 그러면 우리가 큰 사고를 냈어. 그러면 그 수리비가 자동차가 5천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은 나 갑자기 5천만 원 없는데? 아니면 내 전 재산 5천만 원을 써야 돼? 큰 걱정이 되겠죠. 하지만 보험을 들어놨다면 내가 평상시에 내뒀던 그런 보험금을 국민의 상당히 많은 수십만 명이 내고 있고 그런 돈으로 보험회사가
이 사고는 맨날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낮은 확률로 큰 돈이 나는 사고가 났을 때 나한테 보험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자산 관리 방법은 적절하게 이런 그림처럼 분산 투자를 하는 거고, 각각의 이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안전성과 수익성, 유동성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내용입니다. 자, 다음 신용이란 어떤 것인가? 신용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 간의 믿음, 친구 간의 믿음 이런 게 아니라, 경제학에서 신용은 외상이랑 비슷합니다. 돈을 빌려 쓰고 약속한 날짜에 갚을 수 있는 능력. 돈을 빌려 쓴다는 얘기는 나중에 돈 줄게요, 미리 결제 좀 해주세요,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신용카드예요. 외상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신용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걸, 신용카드 같은 거를 신용거래라고 하는데, 이거는 당장에 현금을 주지 않고 내가 이 정도 버는 안정적인 사람이니까 날 믿어요. 내가 다음 달에 돈을 주겠습니다. 신용을 대가로 미래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거래 방식, 즉 외상이랑 비슷한 거죠. 이런 걸 신용거래라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예요. 자, 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용거래 장점은 뭐냐? 현금이 없어도 됩니다. 당장에 내가 현금이 없어. 300만 원짜리 뭘 사고 싶어. 그러면은 신용카드로 나 갚을 수 있는 사람인 거 알죠? 딱 결제해. 300만 원짜리를 10개월에 나눠서 30만 원씩 줄게요. 그러면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같은 걸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삽니다. 수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뭐 3천만 원이면은 2천만 원 먼저 내고 1천만 원은 신용카드로 할부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미래에 내겠다는 그런 약속, 그런 걸 신용카드 결제라고 하고,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가 적립금이 쌓이거나 마일리지, 포인트 같은 게 또 쓸 수 있고, 이거는 신용카드 거래하는 순간 정부의 이 전자 형태로 잡히기 때문에,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도 유용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네가 1년에 신용카드를 4천만 원 쓰는 사람인데 돈을 그 정도는 번다는 소리지, 그럼 세금을 얼만큼 내라 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단점은, 신용카드라는 게 결국은 외상값, 빚입니다. 빚. 그래서 이 빚에 대해서 수수료를 계속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는 돈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느낌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내가 돈을 쓴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계속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한 달 뒤에 내가 뭐에 썼는지도 모를 돈이 수백만 원치가 이 돈 내라고 날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 내가 돈이 없으면서도 막 수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할부 60개월로 나눠가지고, 야, 그럼 미래에 내가 내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과소비를 조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신용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신용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신용이 나쁘면, 신용을 왜 관리해야 되냐? 나쁠 때 불이익이 엄청 커요. 자,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은 일단 큰 돈이 필요할 때, 집을 구하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결혼을 하거나 여러 가지 큰 일이 있을 때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줍니다. 대출이 어려워요. 신용 등급이 낮으신데요? 그럼 대출이 안 돼요. 그럼 내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출을 해주더라도 아주 높은 이자를 적용합니다. 내가 100만 원을 빌리면 다른 사람, 신용 좋은 사람보다 은행에다가 내는 수수료,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돼. 왜? 은행이 나를 못 믿으니까 그냥 돈을 안 빌려주고, 나는 믿을 만한 사람에 비해서 더 이자를 많이 내야만 같은 돈을 빌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이거 되게 유용하잖아요. 돈이 없어도 쓸 수 있는 거. 근데 이 발급 자체가 안 되게 됩니다. 신용 불량자인 경우에는. 그래서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고, 또 신용이 아주 나쁘면 취업 제한 같은 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 어떤 직업에 가고 싶었는데 신용 불량자야. 그러면은 취업이 아예 안 되는, 이런 정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용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신용 관리하냐? 내가 소득을 잘 생각해서,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야, 60개월 할부로 해서 뭐 1억 원짜리 외제차를 산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는 잘 감이 안 오지만 미래에는 계속 그거 내느라 빠듯하게, 또는 거의 거지처럼, 그런 걸 카푸어라고 하죠. 좋은 차 하나 사가지고 거지처럼 사는 거. 그런 식으로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득을 고려해서 적당한 구매를 해야 된다. 두 번째, 핸드폰, 공과금, 수도세, 전기세, 카드 대금, 내가 카드 쓴 거 다음 달에 갚는 거, 이런 거 연체하면 안 돼요. 연체가 많이 되는 순간 내 신용 등급은 점점 깎이고 신용 점수는 낮아져서 내 신용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체 같은 거 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과소비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신용이라는 거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자산 관리란 어떤 것인가, 자산 관리는 중요하니까 이렇게 분산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3단원의 전체적인 내용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